네, 글로벌 이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최근에 스마트 기기에서 신제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기대가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스마트 기기 시장이 정체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9월 달에 나올 새로운 스마트 기기, 웨어러블 컴퓨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를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기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지금 정체 구간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웨어러블 시장에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체 상황이 서비스 영역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네, 지금 스마트폰, 특히 하이엔드 스마트폰이 정체되고 로우엔드 제품 판매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주가가 굉장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최근에 앱 시장, 대표적인 이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앱 시장도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서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12년 상반기에 다운받았던 개수를 보면 비교적 많이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지금 하반기와 상반기를 비교해 봤을 때 한 거의 70% 가까운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단말기에 설치를 하고 나서 이용하는 개수는 별로 바뀌지가 않고 있다는 거죠. 즉 다운로드는 비교적 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용하는 앱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아서 앱도 포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 퍼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컨텐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나라 카카오톡을 기준으로 보시면 애니팡이라고 하는 가장 초기에 메가히트를 쳤던 게임의 일평균 사용자는 거의 800만 명을 넘는 모습이었는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 조금 히트쳤던 윈드러너 같은 경우에는 뭐 400만을 간신히 넘는 등 전체적으로 이 게임의 메가히트의 그 탄력도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게임 시장도 굉장히 컨텐츠가 많아지면서 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무료 앱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죠. 비율로 보면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무려 절반 이상이 지금 무료 앱으로 배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앱의 가격을 낮춰야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앱 시장도 굉장히 포화 상태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글 스토어라든지 지금 SK텔레콤에서 하고 있는 T스토어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매일 공짜 앱을 한 개씩 나눠주는 그런 이벤트들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는 개발자들의 비율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즉 앱 시장도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이 포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분석 그 기관에서 전망한 이 전망치에 따르면 향후 이 모바일 OS 시장은 여전히 양강 구도로 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들어서 윈도우 OS가 나왔고 타이젠이나 파이어폭스, 우분투와 같은 여러 가지 이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2017년도에 가도 안드로이드와 iOS, 즉 애플 쪽 진영이 거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그 나머지 시장을 업체들이 분할하는 형태로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서비스 시장은 여전히 양강 구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네. 개별 사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서비스 시장 자체도 정체를 겪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삼성전자와 애플의 주가 부진, 그리고 앱이라고 하죠. 포화 상태, 스마트 기기들이 부진인데 과연 혁신적인 대안이라고 여겨지는 이 웨어러블 시장이 과연 대안으로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웨어러블이라고 하면 우리가 스마트워치, 안경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시장의 예상, 과연 혁신적인 대안이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이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단기간에 혁신적인 그 제품이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신기한 기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웨어러블 컴퓨터, 입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과거부터 이미 있었죠. 1990년도부터 군사용 목적으로는 이미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상용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2000년대 들어서 산업 현장 쪽으로 이런 것들이 일부 이전되는 모습이었고 현재 구간으로 가면서 2010년 넘어가면서는 이제는 뭐 생활소품이라든지 의류, 패션 잡화와 같은 굉장히 넓은 산업 분야 쪽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야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러한 기기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싼 일종의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리모컨이 될 수 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0만 원짜리 리모컨을 하나 그냥 새로 사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기기들을 보시면 소니의 스마트워치가 나와 있고요. 나이키가 GPS를 중심으로 이제 운동량을 측정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계가 나와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는 데다가 구글의 이제 구글 글래스는 곧 상용화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애플의 아이워치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기기들이 추가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기기들이긴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구글 글래스는 한국에 들어오면 쓸 수 있는 서비스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과연 웨어러블 컴퓨터가 대안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표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디지털 기기의 변화 상황을 또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스마트 기기로 오면서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컨버전스, 즉 여러 기기를 하나로 합한 컨버전스의 시대였다면 웨어러블 컴퓨터 시기에는 다시 다이버전스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컴퓨터를 포함해서 자동차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외 뭐 의류 쪽이라든지 스포츠 쪽이라든지 의료 쪽과 같은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도 다시 세그먼트가 세분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큰 시장의 변화에서 작은 시장의 변화를 누가 가져갈 것인지 그 서비스 시장은 과연 어떤 형태로 움직일 것인지를 살펴보는 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웨어러블 컴퓨터가 나와도 시장이 혁신적으로 뭐 커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세분화되는 시기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웨어러블 컴퓨팅의 에코시스템도 결국 갖춰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요. 현재 지금 뭐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타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또 플랫폼도 이미 갖춰진 상황이죠. 문제는 여러 국가들의 지금 이 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품의 공급 능력도 삼성전자나 애플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 충분히 갖춰되지 못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웨어러블 컴퓨팅 기기들은 분명히 신기한 기기이긴 합니다만 아직 시장에서 혁신적인 기기로 꼽히면서 스마트 시장을 주도하거나 IT 시장을 주도할 만한 그런 기기로 나서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아직도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웨어러블 컴퓨터가 혁신이라기보다 조금 기기가 세분화되는 정도로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기기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세분화되는 이 기기 상황에 수혜주들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스마트워치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또 우리 흔히 글래스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눈에 띄는 것은 디스플레이, 그 폼팩터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은 항상 이 상자형의 똑같은 기기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이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디스플레이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구부릴 수 있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조금 더 가게 되면 구부리는 단계를 넘어서 밴딩이 가능한 그런 디스플레이,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되면 말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로 디스플레이 단계가 점점 진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13년도에 지금 이 구부릴 수 있는 약간의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하는 TV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스마트워치, 이런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디스플레이 쪽이다. 그럼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장비 쪽의 수주가 가장 빠를 것이고 그 뒤를 이어서 이런 장비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재료들, 그리고 나선 완제품, 이런 형태로 좀 옮겨가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순서는 OLED 장비가 가장 먼저일 것 같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OLED 재료주들, 대표적으로는 톡사나이메탈이나 제일모직 같은 종목군들 있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세트 쪽,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들이 최종 이제 종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삼성전자가 시장의 중심에 놓여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를 계속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기기가 모두 이 세분화되는 그런 단계로 다시 나가게 된다면 개별 서비스 기업이라든지 개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빨라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접근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뻔히 나와 있는 답인 삼성전자와 함께 일부 개별주 중에서 특별한 서비스를 낼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생기는지 국내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종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